네, 네, 안녕하세요. 불 좀 켜주시고. 자, 방송이 조금 지연이 됐네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인 이동국입니다. 현재로서 신경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좀 됐지만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춥고 하다가 이제 좀 봄 기온이 오고 있는데 요즘 지난 겨울에 전부 다 뭐 감기, 무슨 폐렴, 독감, 코로나 많은 경우에 뭐 연세 드신 분 돌아가신 분도 많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이템 자체가 열이 나고 또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고 이 세 가지 다 골치 아픈 문제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열 받았다, 무슨 뚜껑이 열렸다, 무슨 열 받으면 못 살겠다, 열불 터진다, 이런 열하고는 조금 다른 열이겠죠. 그런 열은 우리 신경화가 치밀어서 나오는 열일 것이고, 오늘 말한 열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36도 5분을 기본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열입니다. 뜨거운, 몸이 뜨거운 열, 아기가 따끈따끈해지고 이마에 열이 붙는 그 열이죠. 이런 열인데 감기, 폐렴, 뭐 독감, 코로나, 뭐 애니콜 모두 다 뜨거운 열이 나는 그런 열이죠. 그래서 이런 열과 두통과 구토 여기에 대해서 중심으로 하면서 신경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험은 대학병원에서 한 40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고 개원 현재 이제 3년 정도 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년퇴직하고 개업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데 벌써 질문이 많이 들었네요. 질문 먼저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48세 남자인데 전향적 기억 상실, 신경과에서 이런 검사를 받아서 알츠하이머 아닌가 하는데 실제로 기억 장애는 이 골치 아픈 문제죠. 48세 남자 환자분이 남자분이 술 담배 하지 않는 분이 앞으로 뭐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금방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단순한 뭐 신경과에서 물론 당연히 MRI 찍어 봤겠죠. MRI 찍어 봤을 것이고 해마 얘기도 나오는 거 봐서 MRI 찍어 봤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같으면은 일단 요즘 와서 뭐 지난주도 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치매 치료에 대해서 레캔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런 같이 여기 조기 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인 의원 정도, 개인 원장님한테 진료 의뢰서를 달라고 해서 대학병원 가보세요. 나이 48세 같으면 아직도 살 날이 뭐 요새 100세 시대에 아주 많은데, 이걸 한번 조금 더 정밀한 진단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48세 같으면 인생의 한 절정기로서 머리 회개 돌아갈 시기인데 지금 깜빡깜빡 하신다 하는 거 봐서는 한 번은 개인 원에서 했는 점수 기록과 진료 의뢰서 받아서 한번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정수리가 뜨겁다. 이거 두통과 바로 연관되죠. 두통, 제가 썼는 이 두통. 정수리가 뜨겁다는 게 정수리가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수리가 뜨거운 것이 우리가 열 받으면 잘 뜨겠죠. 오늘도 저도 방송이 좀 늦게 시작돼서 방송 조금 에러가 나서 좀 열 받았는데, 일단은 정수리 뜨거운 거 두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하나씩 천천히 하도록 하고, 일단은 올해 들어서 특히 100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연세 많으면 저도 부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 얘기도 나와요. 열 가면 바로 염증, 감염 이걸 생각하니까 예방 접종을 독감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또 폐렴도 있고 대상포진도 있고 이런 접종이 있거든. 여건이 되거든 꼭 하세요. 특히 65세 이상 되는 분은 정부에서 폐렴도 무료고 독감도 무료고 코로나도 무료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주사 하나 맞지 않겠다. 다른 사람 다 맞고 나면은 그 덕을 좀 보겠다. 물론 그런 거 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인구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주사를 맞은 상황에서 그럼 조금 뭐 이웃집 잘 살면 조금 도움 받겠다 이 뜻인데, 정부에서는 독감과 코로나, 폐렴을 65세 이상 무료로 다 해줍니다.
젊은 분들은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렇지만 특히 대상포진같이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는 끝까지 확인해서 맞는 게 좋겠죠. 맞는 게 좋겠고, 그러면은 이게 뭐 의사들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감기로 시작해서 감기로 끝이 난다. 외과 선생님들은 맹장염으로 시작해서 맹장염으로 끝이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처음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한 병이 초기가 뭐 감기 비슷하게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열병은. 그럼 잘 지내는 사람이 뭐 감기 아닌가, 뭐 대솔짝 얘기다 보니까 열이 나면서 머리가 푹푹 쑤시면서 심한 두통을 한단 말이에요. 이 뇌라는 것은 아주 딱딱한 이 두개골 바가지 속에 쌓여있는 뇌와 척수액과 또 혈액, 이게 다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뭐가 어긋나게 되면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특히 열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열 나면 일단 혈액순환이 엄청 되겠죠. 막 머리로 쪽으로 마구 왕왕 가면은, 그러면 이 밸런스 깨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간에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는 기차에 차가서 사람이 많이, 지하철에 있는 사람이 많이 탔으면 좀 몇 명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구토가 나오겠죠. 그게 머리를 신경을 쪼으니까 머리가 아프겠죠. 이런 상황인데, 보통 열나고 구토가 있고 머리가 아픈 사람은 보통 응급실로 많이 옵니다. 응급실로. 요즘 중증외상센터 가는 재밌는 드라마를 저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정도는 그 외상센터, 트라우마 센터지만은, 저희들 같은 신경 의사들은 열나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면은 제일 먼저 혹시 이거 뇌망염 아니야? 뇌망염 아니야? 수망염 아니 뇌염, 염자가 붙지. 염자는 염증이다. 영어로는 인플라메이션, 염증이에요. 염증. 뭔가 뭐 균이 들어오든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무슨 곰팡이가 들어오든 간에 염증이 생겨서 몸과 파이팅에 싸우다 보면은 결국 싸우는 자체가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확 나게 되면은 자율신경이 증가되니까 사람은 막 땀을 흘리고 무슨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얼굴도 붉어지고, 열나면 애기들 열나면 얼굴 붉어지지요. 그러면 결국 몸에서는 열이 나면은 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집이 복잡하면은 뭐 배가 만선이 돼, 배 깔아앉을 것 같으면 그 사람 몇 명 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철이 꽉 찼다면 몇 명을 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토하든지 설사를 하든지 무슨 땀으로 나가든지 이런 문제가 돼서 몸을 열을 낮추기 위해서 몸은 엄청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몸이 자기 컨디션이 돼서 잘 유지가 되면은 뭐 설사든 구토를 하든 열을 내든 해서 열이 낮아지면 되는데, 안 될 때는 문제가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의식이 나빠진다든지 사람 맥이 팍 풀린다든지 이런 건 문제죠. 그래서 이 계절에 뭐 별거 아닌데 감기인데 감기 같은데 며칠 지나더니 머리가 대단히 아프고 그러고 나더니 막 구토를 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병의 시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은 아주 미약하지만은 끝은 골치가 아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지금 결론적으로 말해서 열이 펄펄 나고 머리가 아프고 토하는데 집에 있을 사람 누구 있겠어요? 대한민국 뭐 저도 병원에 대한민국 지도를 놔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걸 갖고 뭐 집에서 뭐 타이레놀 먹고 앉았으면 그거는 바보짓입니다. 이거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게 맞아요. 가서 확인한 다음 해야지. 타이레놀 예를 먹고 해열제니까 조금 떨어졌다고 집에서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 큰 병을 키우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의사는 좀 점쟁이 기질이 있어야 돼요. 보고 이렇게 짐작해보고 미리 예견해 줄 수 있는 게 그 의사 아니에요. 건강의 내비게이션. 건강한 사람은 요런 사람이 요런 방향을 보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미리 경험상 수많은 경험을 가진 의사들이 보면은, 아, 이 사람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짐작을 해서 미리 차단하고 막아주고, 과하면 낮추고 낮으면 올려주고 하는 게 의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머리 아프고 열나고 구토를 하는데 집에 있을 사람도 없겠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뭐 타이레놀을 먹고 집에 펜자리를 먹고 지내보지 뭐 하다가 큰 코 다친 사람은 전 여러 명 봤습니다. 간단한 감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뇌염이었어요. 뇌에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뇌 염증도 종류가 많죠. 무슨 일본 뇌염도 있고 바이러스 뇌염도 있고 한데, 바이러스 뇌염은 그래도 있는데, 허페스 바이러스 뇌염은 치료법이 있는데
일본 내염 치료법도 없어요. 대증 치료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같으면 나중에 사람이 뭐 나중에 의식도 없어지고 경련도 하고 쓰러지고 뭐 나중에 뭐 바보 비슷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게 뇌염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열나고 머리 아프고 토하거든 아무 생각하지 마 응급실로 가세요. 아무리 요즘 의정사태 때문에 무슨 응급실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픈 환자를 의사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환자가 아픈데 뭘 안 하겠어요. 그 때문에 저는 환자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한테 집에 애기들이 있으면 당연히 있겠지만 체온계 하나 사놓으세요. 형편이 되거든 혈압계 하나 사놓으세요. 그게 아주 환자들의 중요한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열이 나는 머리인지 열이 나지 않는 머리인지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과 북이에요. 그 때문에 체온계가 있으면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열을 재봐 열이 39도 이렇게 하면 문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단지 어느 놈하고 싸워서 열이 펄펄 나서 열불 터져서 난 열, 그런 열은 체온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걸 보면 벌써 길이 내비게이션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편이 되는 사람은 뭐 체온계 뭐 이런 거 얼마 안 할 거예요. 뭐 인터넷 사든지 체온계 하나 사놓고 특히 아가들이 있는 집은 그게 더 필요해요. 왜냐면 아가들은 이 몸도 작고 이게 바디 캐파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열이 올라가다가 토한단 말이에요. 토하고 싸고 말도 못하지.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지. 그러니까 엄마들은 다 준비할 거예요. 체온계를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그럼 애기 열이 나면은 병원 가는 게 맞죠. 두 번째는 혈압계도 하나 사놓은 게 좋아요. 요즘은 국민병 아니에요. 고혈압이. 원체 혈압이 높은데 혈압이 뭐 여건상 재는 시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은 혈압계는 사놓으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저는 환자들 오면은 꼭 체온계 하나 사놓으시고 혈압계 하나 사놓으시고 만약 펄펄 열이 나는 것 같으면 열감이 있는 것 같으면 미열도 열이거든요. 미열은 36도 5분 이상 37도 이상 되는 37도 5분 8도 그러니까 꼭 체온계를 하나 사다 놓고 재보는 것도 좋고 뭐 혈압계도 하나 있으면 좋고 그 두 가지는 꼭 권합니다.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65세 여자분인데 오른쪽 손이 차갑고 시려운데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뭐 저는 하루 종일 이런 사람을 환자 봅니다. 오른손이 시리고 찹고 이건 제일 먼저 혈액순환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 악수를 하는데 아주 차운 손을 그대의 찬 손, 이 문제 있는 거죠. 악수를 했는데 손이 따뜻하고 이러면 우선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수를 사업상 만나고 악수를 하는데 손이 아주 얼음장을 찹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혈액순환을 봐야 돼요. 요거는 보통 손이 이렇게 차고 시려운 사람 오면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검사를 합니다. 하나는 신경소통, 두 번째 혈액순환. 이 신경과 혈액순환은 같이 가는 겁니다. 형제예요. 신경과 혈액순환은. 신경이 좋아야 혈액순환도 좋고 혈액순환이 좋아야 신경도 좋습니다. 이게 남이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 형제. 그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손이 찹고 시리고 하면 제일 먼저 보십니까? 오시면은 그 혈액순환과 신경 소통을 재는 건 큰 힘 안 들이고 알 수 있습니다. 보고 보통 보니까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같이 체크를 하는데 대부분 한 가지만 체크하더라고요. 신경만 보고 혈액순환 잘 안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경과에 오시면은 혈액순환과 신경소통을 꼭 같이 보세요. 같이 보고 신경도 좋고 혈액순환도 좀 좋고 하면은 일단 안심을 하고 보통 약으로 합니다. 수술할 문제는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자율신경이 기능이 시원찮은 거예요.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몸에 우리 신체에 열이 나면 낮추고 열이 낮으면 올리고 몸을 항상 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도록 하는 그런 신경이에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식사하고 나서도 우리 신경 안 써도 소화 대로 되잖아요. 뭐 음식도 넘어가고 대소변도 보고 전부 자율신경 컨트롤 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찼고 시린 사람은 이런 분은 얼마 전에 만난 분은 40대 중반 남자인데 발골사예요. 발골사. 하루 종일 손에 좀 무리가 갖는 경우예요. 그 젊은 사람도 40 조금 지난 사람인데 그걸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10%만 줄여라. 일을 조금만 줄여라. 그리고 자기 전에 족욕하라. 족욕이 아니라 수욕이죠. 족욕은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거니까 따뜻한 물에 손 담그고 수욕이죠. 손수자 써서 그 다음에 자주 스트레칭 운동 하나, 손 이런 사람은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손을 잡고 이렇게 마사 스트레칭 해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결국은 순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환이 약하면 우리 이렇잖아요. 배가 아프면 배를 만지고 뭐 머리 아프면 머리야 이렇게 하죠. 하는 것 같이 사람은 자연성 본능적으로 저리면 손을 주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무르면 결국 신경과 혈액순환이 잘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특히 좋은 운동은 손 스트레칭은 이렇게 하네요. 제끼고 5초 밑으로 해서 5초 이 벌리고 5초 손을 주무르고 털고 특히 뜨거운 물에 손 푹 담그고 나서 하면 좋고 가끔 이런 분들이 뭐 촛물에 담근다 무슨 파라핀에 담근다 이래 오는 사람도 있던데 그래도 화상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넣었다가 그 때문에 이거 딱 이분 같은 경우는 신경과에 저는 하루에도 여러 명 옵니다. 오니까 신경과 혈액순환을 보시라. 그리고 손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운동을 해주면은 좀 털고 이런 운동 해주고 뜨거운 물 손을 담그고 그리고 뭐 이게 많이 심하고 약을 써도 안 되면은 그 주머니 난로 같은 거 있죠. 요새 등산 갈 때 쓰는 것 같은 그런 거 따뜻하게 쥐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보통 신경과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면은 대부분 증상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또 신경과 혈액순환에 대해 검사를 하고 나서 상태를 얘기해 주면은 안심을 합니다. 이게 혹시 뭐 어떤 사람은 중풍이 아닌가 무슨 암이 아닌가 뭔가 걱정을 다 하는데 그런 저희 같은 경우 신경 의사들은 그걸 보면은 짐작을 해서 그 안전하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이라는 것은 오늘 뭐 열불 터진 열보다도 이제 몸이 뜨거운 열인데 이 체온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어요. 1도 2도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혈압이 움직이는 것 같지. 이걸 이제 의사들은 생체 리듬이다. 생체 바이탈 사인.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징후라 이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열 재고, 혈압 재고, 맥박 재고, 체중 재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인간이 옳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현 상태 유지되나 안 되나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열이 좀 높다. 그런데 뭐 혈압이나 뭐 이런 건 다 괜찮다 이러면 좀 안심을 좀 하지요.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로 봐서는 보일러겠죠, 보일러. 저는 보일러라고 생각합니다. 보일러가 꺼지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열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죠. 콜레스테롤 높으면 죽는 줄 알고 무조건 콜레스테롤 낮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뭐 비건 해서 뭐 죽으라고 고기는 죽어도 안 먹고 하더니 그런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몸에 다 필요한 거예요. 과다할 때 문제지. 우리 피부가 예를 들어 매끈매끈한 게 좋지 피부가 거칠거치 북한만 못 먹은 사람 같지 막 거친 피부 이게 좋은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 수치는 저는 대부분 수치를 참고로 하지 수치에 얽매여서 반드시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정도 밑으로 본다면 230이 됐다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리 230 정도 되니까 나는 그러면 식사도 좀 고기 좀 적게 먹고 또 운동 좀 해 체중 조금 줄이고 이렇게 경과 보면 되고 필요하면 약 쓰면 되고 생각이 너무 수치에 얽매여서 어떤 분은 당뇨 있는 사람은 당화 혈색소가 조금 높으면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상은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염은 며칠째부터 일반식으로 먹어도 되냐? 장염 같으면 일단 배탈이죠. 배탈. 토하든지 싸든지 사람이 물설사를 하든지 막 이런 편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통 장염 있으면 보통 지사제도 쓰고 편하게 약도 쓰고 약을 쓰겠죠. 그 한 2, 3일 먹다 보면 이제 장이 좀 깔아앉고 나면 보통 죽 식사부터 못해요. 죽부터. 보통 전복죽, 무슨 흰죽. 왜냐하면 장이 지금 한번 전쟁을 치고 나서 바로 그런데 매운 떡볶이, 무슨 매운 짬뽕 이런 거 먹으면 안 그래도 약해진 장에다가 그런 과한 음식을 넣으면 안 되겠죠. 일단 본인이 먼저 압니다.
아, 이제 설사 좀 멎었구나, 토하는 거 좀 나았구나 싶으면은 보통 병원에 가면 짭고 매운 음식 좀 적게 먹으세요. 약을 이제부터 그 약 식사를 죽을 좀 해서 부드럽고 한 음식을 해서 조금씩 올려 나갑시다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 설사 한다 해도 1년, 2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설사 이런 사람들 죽지요. 장염은 규칙적으로 며칠부터 약을 먹어라, 이런 일반식을 먹어라 그런 소리 할 정도는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보통 가라앉습니다. 토하고 싸고 하는 게 가라앉으면 그때 죽식사부터 먹으면 됩니다. 일반식 고래 죽식사를 먹다 보면은 조금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고, 아, 소화가 좀 되는구나. 변도 좀 물설사가 아니고 변도 자꾸 이제 제자리에 찾아가고 있으면 그때부터 일반식을 먹으면 되겠죠. 근데 일반식을 처음부터 세 공기 먹으면 안 되겠죠. 반 공기 먹고 조금 보고 좀 괜찮으면 한 3분의 1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장이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하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고열과 두통, 구토했다. 응급실에 타이레놀을 구토 억제제품 처방받았다. 뇌하수도 선정과 3차 신경통 가지고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 어떤 분이 45세 여자분이 고열에 두통, 구토 했으면 응급실에서 갔으면 아마 필요하겠으면 뇌척수액 검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혹시 수막염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저질환은 뇌하수대 선정과 3차 신경통 가지고 이런 문제 오는 건 없습니다. 3차 신경통은 보통 머리가 한쪽이 아프고 뇌하수대 선정도 이게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서히 가는 그런 쪽입니다. 그 때문에 이건 염증이 몸에 뇌에 뭐 염증 같은 게 있었는 게 고열에 구토, 두통 이러니까 단순한 타이레놀 구토 어찌 받아왔는데 이게 깔아앉으면 해피인데 계속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면은 보통 신경의사들은 척수 검사를 합니다. 혹시 뇌 수막염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니까 어차피 CT나 MRI 찍어 볼 것이고 뇌에 무슨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할 겁니다. 계속 그런 문제 있으면 새로 병원에 가는 게 맞아요. 단순히 타이레놀만 먹고 지울 건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고열이 있고 두통이 있고 구토했다고 하면 이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것을 그 조치를 더 했겠죠. 그 나만 검사는 계속 그런 문제 된다면은 뇌척수액 검사와 머리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22세 남학생인데 혈압이 150이 나온다. 혈압이 너무 예민해서 터지면 걱정을 엄청 하겠죠. 평소에 120이 나오는데 머리 CT 찍었는데 괜찮다. 이 학생은 나이가 22세인데 요즘 뭐 치매 환자도 자꾸 조발성해서 일찍 40대 치매도 있어요. 옛날 치매가 60, 70에 오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미리 자꾸 조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살 먹은 학생이 혈압이 150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혈압이 정확하게 재졌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혈압은 하루에도 계속 바뀝니다. 그때 제가 말씀 중에 혈압계와 체온계를 집에 구비해 놓으라 한 이유는 혈압은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소변 보고 나서 한번 재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재보고 이런 거 일주일 정도 일기를 써봐야 돼요. 혈압 일기죠. 두통인 사람 두통 일기. 두통 일기는 언제 두통이 있었다, 얼마나 지속됐다, 증상이 어떤 것도 있다. 그걸 적어보면은 전체적인 이 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 같으면 22살 먹은 학생이 혈압이 올 수 있어요. 혈압은 1차성 고혈압이 있고 2차성 고혈압이 있어요. 1차성 고혈압은 우리가 보통 뭐 나이가 뭐 50인데 혈압이 높다 이래 나오는 1차성이 뭐 많고 2차성은 무슨 신장에 문제가 있다, 무슨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2차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압 환자는 전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정확히 혈압이 재었느냐, 한 번 재봤냐, 아니면 자주 재어서 평가를 했느냐, 평균적으로 봐야 돼요. 혈압은 한 번 무슨 제가 지금 방송하는 동안 이래 혈압 올라갈 거예요. 근데 편안해 있으면 혈압 괜찮아요. 그런 것 같으면 혈압을 정확히 재었느냐가 일단 일권 관건이고, 재는 방법은 아침 일어나면 소변 보고 나서 한번 재보고 자기 전에 침대에 누울 때 인간이 가장 편안한 상태죠. 가장 안정 상태의 혈압이거든. 보통 움직이다 보면 5분 내 10분 정도 앉아있다 혈압을 재보라고 보통 권할 겁니다. 재보고 나서 혈압 일기를 적어본단 말이에요.
2월 19일, 2월 20일 쭉 적어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혈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병원에 와서 의사 얼굴 보면 혈압 올라가는 화이트 코트 신드롬의 혈압인지 아니면 아직 예민해서 오는 혈압인지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혈압 한번 재보고 150인데 오우 이런 정도는 저는 그렇게 평가 안 합니다. 꼭 환자들 보고 혈압계 사세요. 사서 집에서 일주일 재서 오세요. 평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 높으면은 혈압약을 처방한다. 보통 그건 제 방식입니다. 제 방식인데 이런 환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을 정확하게 재느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두 번째,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개운해진대. 카페인 예민은 잠이 안 옵니다. 두통약을 먹기도 부드럽고요. 커피를 마시면 머리는 좋은데 카페인 때 잠을 못 잔다. 그럼 커피는 마시고 싶고 잠은 오고 싶고 이러니까 커피를 연하게 먹어야죠. 진하게 저는 커피를 잘 모릅니다만 커피를 연하게 먹으세요. 저는 두통 환자 오면 제일 먼저 커피보다 물 마시라고 합니다. 생수 한 병 사서 생수를 천천히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머리 아픈 사람이 상당히 깔아앉아요. 그리고 이분은 커피를 먹고 싶고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예민해서 그런 것 때문에 커피를 연하게 먹는 게 낫겠죠. 지금보다 믹스 커피 같은 반만 넣고 물을 더 넣고 하든지 아니면 에스프레소 같으면 물을 많이 넣어서 먹든지. 미국 사람들 먹기 전에 들고 다니면 마시는 커피 그리 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보니 연하게 해서 그냥 물 마시든 마시든. 미국 가 공부할 때 보니까 다니는 사람 전부 먹기 전에 들고 다니기 지금 뭐냐 했더니 커피를 연하게 조금씩 마시더라고. 그래서 방법은 타협을 해서 커피는 먹고 잠은 걱정되면 조금 묽게 해서 먹으세요. 그래 먹고 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전체 의사들은 50세 넘어서 나이 50이 넘어서 자기가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두통이 있거든 반드시 신경의사를 찾아라. 이게 이제 어떤 철칙입니다. 철칙. 갑자기 머리 깨질 때 아프면은 몇 가지 의심되는 병이 있지만 대부분은 무슨 머리 신경통이 많아요. 갑자기 죽겠다. 또 어떤 경우는 뇌혈관 질환 그런 게 문제고.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 MRI가 MRA 전혀 다르죠. MRI가 MRA 영어도 다르잖아요. 하나는 I고 하나는 A인데 A는 안지오 혈관 핏줄을 보는 거예요. I는 이미지를 보는 거고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MRI가 MRA는 부부예요. 부부. MRI는 구조를 봐서 암 혈관 속에 뇌경색, 뇌출혈 이런 거 보는 것이 MRI로 보고 MRA는 핏줄, 뇌혈관을 보는 거예요. 혈관. 머릿속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퍼져 있는 혈관을 보는 것이 A니까 혈관과 이 구조를 같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MRI만 찍고 MRA는 안 찍었는데 재수없이 MRA에 나중에 병이 나서 찍어보니까 엔줄이 동맥류가 있었어요. 동맥류 터지면 죽거든요. 팍 터져버리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응급실에 저는 수도 없이 봤는데 그래서 한 번씩 머리가 깨질 때 아프면은 이거는 반드시 머리 한번 찍어보는 게 사진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찍어본다면은 MRI와 MRA를 같이 찍는 게 좋아요. 따로 찍는. 우리가 남녀가 결합이 돼 부부가 되는 혼자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MRI는 구조를 보는 것이고 MRA는 핏줄을 보는 것이다. 그럼 MRI를 찍으면 핏줄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MRI는 뇌경색, 뇌출혈, 치매, 이런 구조적인 뇌암 이런 거 나오죠. MRA는 핏줄만 뇌혈관을 쫙 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또 잠을 못 이루는데 이것도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겠죠. 잠을 잘 못 이루면 머리가 아플 것이고 머리가 아프면 스트레스 물질이 몸에 쌓일 것이고 그럼 치매 안 되겠어요. 아주 배짱 편하게 사는 사람하고 고민한 사람하고 똑같은 수 없겠죠. 그래서 치매도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죠. 아밀로이드가 쌓이려면 서서히 세월이 되는데 불면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불면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면 얼마나 괴로워요. 오늘 또 어떤 환자가 와서 일주일간 해외 여행을 가야 되는데 걱정인데 수면제를 타러 왔는 환자가 있던데
외국 가면 걱정되죠. 잠도 못 자고 무슨 사고 나가시면 걱정되고. 요즘 좀 주의한다고 수면제를 타러 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외국 가니까. 또 번쩍번쩍 하면서 머리가 아픈데 병원에 가봐야 번쩍번쩍하니 좋은 건 알겠죠. 보통 번쩍거리는 두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머리 갑자기 피가 팍 터지든지 아니면 편두통이 있든지 이런 사람이 머리 아프다. 신경통이 있든지 이런 사람이 오는데 신경과에 가보는 게 낫습니다. 번쩍번쩍이라는 것은 무슨 우리 혈관 질환은 대부분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팍팍 갑자기 운동화 축구하다가 팍 썼는데 한쪽 마비가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머리가 번쩍이면은 그거는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시도 때도 없이 두통이 있다. 심하지는 않는데 약하게 빈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제 경험상에서는 신경 두통이 많죠. 업무상 무슨 직장 인간관계상 아니면 무슨 채무 무슨 이혼 무슨 스트레스 승진 이런 경우에 두통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계속 되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나아요. 이게 머리는 제가 하도 이런 환자가 많아서 제가 썼는 책이 사라진 두통이 이 책을 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썼어요. 하도 환자가 많아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한 사람 붙들고 앉아 설명 계속 못하니까 책 보세요 하고 한 개 모인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두통이 계속 되거든. 한 번은 정형외과에 가보세요. 가보면은 아니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무슨 뭐 나중에 사후 약관물 하지 말고 불편할 때 미리 가서 해보면 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구나.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 안심하면 두통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만 알지만은 의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고민이 되구나 심장이 갑니다. 그래서 어제 왔는 환자는 처음에 왔는 환자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얘기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니까 딸이 이혼 위기래요. 아주머니지. 딸이 이혼 위기니까 얼마나 친정 엄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 한참 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 얘기를 자세히 물어봐야 이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MRI 찍어도 안 나오겠죠. 그리고 딸이 먼저 해결 잘 돼가 사회에 해피하게 되면은 두통 없어지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MRA는 위세혈관, 예, 맞습니다. 큰 혈관, 작은 혈관 다 봅니다. 운동할 때 머리가 아프다. 이거는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 운동한다는 건 사지가 멀쩡하다 소리고, 뇌경색에 연관이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할 때 머리가 아프다. 운동하면 교감신경이 흥분되니까 머리로 혈액순환이 막 되겠죠. 머리가 아프고 운동 안 하면 괜찮으면 가만히 있을 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운동할 때만 머리가 아프요. 등산할 때 움직임이 있을 때요. 결국은 에너지가 이제 교감신경이 올라가니까 교감신경이 파이팅 하지 싸운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를 보다 보니 차무식이 이런 사람 빚쟁이 돈 받으러 갈 때 보니까 가서 막 할 때 자존심이 확 올라가겠어요. 눈동자를 크게 하고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어깨 확 힘주고 가서 맨날 때리고 돈을 받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할 때 그럼 머리가 아픈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움직일 때 머리가 아프다. 이 뇌경색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쩍번쩍 하면은 신경과 가는 게 맞습니다. 번쩍번쩍은 보통 제가 받는 번쩍번쩍은 보통 머리에 탈이 날 때 번쩍도 있고 또 군발 두통, 떼두통이라고 있어요. 이 두통은 야간 운전할 때 드라이브 할 때 번쩍번쩍 오면 머리가 아프고 막 콧물 눈물이 나고 막 이런 두통도 있는데 그런 두통이 있을 때도 오고 편두통 때도 번쩍번쩍 할 수 있습니다. 번쩍번쩍 앞에 물이 시야 흐리게 보이고 편두통, 군발두통, 뇌신경통 이런 게 있을 때 번쩍번쩍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통이 치매랑 연관이 있어요. 두통하고 치매하고 바로 연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치매는 이게 기억력이 자꾸 서서히 망가지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기는 것이고 두통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두통과 치매랑 직결을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자꾸 머리가 지워지면 사람이 바보같이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른 바보가 치매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경우 같으면은 바로 연관은 못하지만 깜빡깜빡거리고 두통이 심하면 반드시 머리사진 찍어보는 게 맞습니다. 요즘은 70, 80, 90대 노인들이 운전 면허증 갱신 때문에 자주 와요.
와서, 물론 그분들은 뭐 90이 넘어도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에서 하지 말도록 하니까 어떤 의사의 증명서 갖고 오라. 운전면허 연장하려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은 깜빡거리고 하면은 그런 분들도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의 현재 능력이 어떠냐 보고는 진단서 끌어줍니다. 그러니까 두통과 치매 연관은 바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깜빡깜빡 하면은 걱정이 더 되겠죠. 나는 옛날에 똑똑했는데, 저한테 오는 39년생 할아버지는 올 때마다 첫 마디가, 옛날에 내가 똑똑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똑똑했는데 지금 내 바보 됐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치매까지 아니에요. MCI라고 해서 치매 전 단계쯤 되겠죠. 그리고 옛날에 똑똑했는데 자꾸 그런 사람은 반드시 머리 사진 찍어보고 구조적인 문제 있나 없나, 혹시 이런 문제 올만한 소견 있나 없나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번쩍거리고 맞아요.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신경과에 반드시 보낼 겁니다. 신경과와 신경외과는 전혀 다릅니다. 뭐 전혀 다르다 좀 이상하지만 같이 신경자 붙어서 신경과는 신경내과고 신경외과는 수술한대요. 보통 제가 대학병원에서 평생 교수로 있었습니다만 수술할 문제 있으면 신경외과를 보냅니다. 아니면 제가 봅니다. 내과 외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배 아프면 내과 가서 보고 위암이다 수술을 외과에 하는 거예요. 머리 아파 왔는데 뇌암이다 그럼 신경외과 수술하면 되고, 깨끗하다면 수술할 거 없잖아요. 그럼 내과 신경과에서 보는 거예요. 신경과 신경외과는 내과와 외과 생각합니다. 신경내과, 신경외과. 그런데 신경외과는 요즘 기업을 하든지 하면은 보통 혼자 하니까 혼자 하든지 그냥 보통 병원에 신경과, 신경내과와 신경외과로 생각하면 돼요. 내과와 외과 생각하시면 돼요. 배탈 나는데 수술하는 거 없잖아요. 배탈 나서 내과에서 보고, 배탈 나는데 보다 검사하다 보니, 대장 암이네. 외과 수술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또 병원 갈 때 어떻게 가야 돼 어렵습니다. 이건 주치의한테 가면 되죠. 주치의한테. 주치의란 뭐냐? 평소에 감기 앓든지 자주 가는 병원 있으면은 그 원장한테 물어보면 최고예요. 자기 건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애기 건강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안 그래요? 엄마한테 물으면 다 알아요. 애기 말 못해도. 우리 애가 우유를 먹었냐, 젖을 먹어 토하진 않았냐, 보챘냐, 옹알이를 하더냐, 엄마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는 병원을 한 번 해놓고 나서, 원장님 내가 이런 저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세요. 의사는 그 길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환자들이 그런 거 OT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데 어떤 병원을 가야 되냐? 그럼 제가 이런 길을 알아서 이렇게 가세요. 내비게이션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은 경비 적게 들고 시간 적게 들고 안 그렇겠어요? 그런 문제 있습니다. 감기 몸살 본다고 의사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내비게이션 딱 찍어줍니다. 그 다음 뇌 동맥류를 검사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 동맥류는 이거 무서운 병입니다. 저도 수많은 터져가 죽는 사람을 봤고, 우리 선배도 뇌류 검사 수술도 했고 다 봤는데 혈관이 부풀어 오는 거예요. 혈관 꽈리가 팍 터지면은 가볍게 오면 괜찮은데 크게 오면은 즉사하죠. 그래서 이거는 MRA를 지금 핏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정확하게 더 하기 위해서는 안지오라고 해서 혈관 촬영을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으로 정확히 안 나오면은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프로치 할지 알기 위해서 혈관 촬영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사이즈가 크고 수술에 적응이 되면 수술하고, 아닌 작은 경우가는 1년, 2년에 한 번씩 추적 조사를 하면서 커지나 안 커지나 그걸 보고 평가를 합니다.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시한폭탄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 10년 뒤에 터질지 20년 뒤에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 때문에 검사를 해가면서 사이즈 자꾸 커지고 하면은 건드리고, 안 커지고 작은 게 그대로 쌀알 만에 계속 간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환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 MRA 찍으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혈관 촬영하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 환자 놀이로 뭔가 탕탕 치는 것다. 이 통증은
뒤에 보면 관자놀이 통탕 치는 병은 이제 뭐 혈관염도 있고 또 신경통도 있고 이게 뭔가 탕탕 치는 거, 탕탕 치는 것 같으면 보통 혈관도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오는데 이건 머리 사진 찍어 보는 게 좋습니다. 또 가족에 동맥류가 있는 분이 조금 담지요. 이런 경우 같으면은 한 최근에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되게 우울해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뭐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 아니면 평생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뭐 어디 마비가 됐다 이런 얘기 하고 오는데, 동맥류가 한 분이 그 가족이 동맥류로 갑자기 핏줄이 팍 터져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들이 우르르 와요. 혹시나 싶어서 검사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갑니다. 예를 들어 저도 MRI 다 찍어봤는 사람이 찍어보고 나서 깨끗하면은 동맥류 없다, 그럼 해피한 거 아니에요. 돈을 쓰더라도 없는 거 알고 나면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 저는 안심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골프도 치고 마음대로 등산도 하고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다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일 좋은 건 MRA 두 가지가 찍어 놓으면은 구조적인 문제 있나 없나, 혈관에 문제 있나 없나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만성 두통. 이건 참 골치 아픈 일이죠. 만성 두통, 이게 아니에요. 사라진 두통. 이게 사라진 두통. 만성 두통은 한 달에 보름 이상 매일 구름 끼는 거 가지고 깨운지 않고 항상 맑지 않다. 이게 우울증 동반되고 불안증 동반되고 의욕 없고 만성 피로 따라오고, 이런 경우는 참 스트레스 받으면 더 하고 우리가 사는 게 고해 아니겠어요. 고해의 바다 속에 살아도 긍정적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두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하니까 이 걱정대가 벌써 노인들이 막 걱정하며 와요. 자기는 그냥 지금 은퇴한 80 노인이 나라가 걱정돼 죽겠다. 우리가 어떻게 젊은 시절 살아왔는데 이 나라가 이 꼴이 돼서 고민이 왔다. 그건 일단 나라가 정상이 돼야 이제 없어지겠죠. 그런데 사실 스트레스 받고 만성 두통 속에 사는데 정도의 차이죠. 그걸 극복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우울하게 보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진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면 신경과에 와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보고, 자기가 모르면 남들이 보면 압니다. 저 사람 들으면 저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본인은 몰라요. 그걸 정말 많이. 그래서 저는 환자들하고 와다 얘기하면 처음에는 얘기 안 하죠. 한참 있다 보면 제가 장애가 있는 손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해 너무너무 자꾸 괴롭히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처음부터 환자가 얘기를 잘 안 하죠. 좀 이제 서로 이제 라포가 형성이 되면은 솔직히 말로 제가 이런저런 문제로 지금 자기가 60인데 90 먹은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혀서 죽겠다고. 그건 어떡하겠어,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당신은 머리가 있는 상황 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렇죠. 90 먹은 노인이요. 살면 얼마나 사시겠노? 한번 기다려 봅시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야지. 본인은 머리가 아파도 본인이 자기를, 예를 들어 제가 아프다면 저 같은 경우는 밥 먹고 평생 수십 년 이것만 했으니까 이런저런 평가를 해보고 나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돼 있구나. 벗어나야지. 만약 그게 잘 안 되면은 동료 의사든지 선배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죠.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 그런 상황이 맞겠다. 그럼 안심을 하고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해결을 못할 때는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거기는 의사가 있으니까 신경과 의사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있고, 그런 또 본인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 나이 들어서 내가 기력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요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아까 말하듯이 하루 종일 오른손잡이로 소고기를 썰은 사람이 아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조금 줄여라. 아니면 자동 기계를 사든지 하고 왼손을 좀 쓰든지 뭔가 일을 좀 분산시켜 줘라. 당신은 지가 먹고 살기 위해 이걸 하지만 아프기 때문에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조금 해결책이 나오겠나. 본인이 모르면 남들을 보면 압니다. 본인의 스스로 평가를 못해요. 못하는 경우 평생 그래 악순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또 한쪽 귀에서 자세를 돌릴 때마다 슉슉 소리 나는데 혈압은 정상이다. 이거는 일종의 이명이죠. 이명은
귀에서 소리, 귀 울림이 제일 많은데 머리에 울리는 소리가 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슉슉 하는 건 혈액순환 소리예요. 혈류 소리가 예민한 사람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조용한 밤에 가만히 있다 보면 슉슉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귀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때 혈류 소리 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킹킹 되는 거지. 혈류가 이렇게 잘 있다가 이렇게 꼬인다든지 이러면 어떤 자세를 취하면 혈액순환이 이렇게 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경우는 여기 반복되고 오랫동안 가면은 머리 사진을 찍어보는 게 낫습니다. 특히 MRA가 좋겠죠. MRA를 찍으면은 혈류 자체가 문제가 있나 없나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귀에서 소리 나는 귀울림은 이명이니까 이건 뭐 우리가 흔하게 보지만 특정 자세 또 혈류 소리가 난다. 이런 경우는 뭐 뇌혈류 검사도 있고 또 경동맥 검사도 있고 MRI, 혈관 검사도 있고 이렇게 해보면은 핏줄 자체가 문제 있나 없나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조금 늦었지만은 질문 많이 주시고 고맙고 오늘은 주로 이제 얘기했는 여러분과 나눈 얘기가 열나는 얘기, 두통이 있는지, 구토가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열나고 머리 아프고 토하면은 병원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와보면은 이게 혹시 수막염인지 뇌막염인지 뇌염인지 확인하면 될 것이고 보통 의사들은 이런 경우에는 원체 환자를 많이 보니까 바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경과에 따라서 뇌염 같으면 뇌염대를 치료를 하고 수막염 같은 건 수막염대를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계절에 열나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집에 가능하면은 체온계 하나 사다 놓고 혈압계에다 구비해 놓고 오랫동안 쓰면서 보고 신경과 혈관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항상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세 번째 수요일 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가 그때 질문하시고 서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